네, 국내외 주요 이슈들 전해드리는 모닝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 저희 이권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뭐 간밤에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지금 최고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뭘까요? 지금요? FOMC? 뭔 지수를 무슨 지수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가? 유가를 보셔야죠. 유가.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도 이제 거의 하락 출발 이후에 상승 전환을 하려다가 유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밀렸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그 주식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국제 유가를 이제 주목하고 있으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확산 여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할 길이 사실 뭐 실시간으로 올라오긴 하지만 네. 뭐 부분적으로 자꾸 뭐 자극적인 것들만 올라오지 실제 어떻게 벌어지는지 잘 모르는데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어제 73불까지 튀어 올라왔는데 그 얘기는 이제 전쟁이 아직은 이제 당분간 끝나지 않을 거다. 좀 지켜보겠다라는 이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지금 확산 여부, 그 다음에 미국이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지금 항공모함 2대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항공모함 2대가 문제가 아니라 항공모함 전단이 움직이면 네. 예, 어마어마한 배들이 움직이죠. 예. 그게 한 번 움직일 때 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잘 안 움직입니다, 원래. 떠있기만 하는데. 이런 배들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변화의 조짐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향후에 이제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오늘 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가 아마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전쟁만 계속 집중한다라고 해서 뭐 주식시장이 뭐 그렇게만 보는 건 아니니까.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의미 있는 양봉을 좀 냈는데 하이닉스와 따로 움직이다가 어제 좀 같이 움직였죠. 물론 이제 장 마지막에 중동발 불안으로 인해서 조금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네.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AMD가 미국 시장에서 다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어제 시장에도 간밤에 미국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AMD는 안 빠졌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AI 반도체에 이제 AMD가 MI350 그다음에 MI400 시리즈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그 AI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뺏어올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서 그나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AMD의 등장.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지 샘 올트만이 AMD 거 좋더라. 우리 이거 사서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거랑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판매가 확대된다라고 보면 삼성전자가 AMD에 HBM을 납품하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HBM3 12단을 납품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인해서 뭐 좀 약간 짝짝이로 올라가던 반도체 섹터가 이제는 삼성전자향 뭐 관련된 뭐 소부장 업체들까지 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조금 이제 훈풍이 좀 불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만 조금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내가 이제 주도주다라고 치고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재명 정부 정책 관련된 수혜 섹터들은 여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벌써 지금 6월 4일부터니까 끽해봐야 지금 14일 됐거든요. 근데 막 한 1년 된 것 같죠. 예, 그만큼 이제 선거 기간 때도 워낙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다 보니까 공약 관련된 것들에 그쵸. 대해서 미리 반영이 돼서 지금 우리는 시장은 거의 한 2달 이상 움직인 네. 겁니다. 그래서 약간 피로도도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여전히 아직 이제 뭐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 법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여야도 지금 원내대표를 이제 새로 구성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법안을 만들어 갈 텐데 뭐 사실은 뭐 일방적으로 지금 그동안 추진했던 법안들이 거절당했던 법안들, 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했던 법안들 중심으로 해서 좀 이루어지다 보면 증권사, 뭐 지주사,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시세는 한 번씩 좋습니다만 2차 시세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부분적으로는 지금 또 미국의 ADA라고 해서 6월 20일부터 열리는 지금 이제 바이오 USA가 끝나고 이제 바로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들 중에 일부는 또
당뇨병 학회로 가고 그쵸. 있습니다. 예, 그래서 ADA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 거들떠도 안 보던 학회죠. 작년에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없죠. 매년 열렸을 텐데.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비만 치료제가 중요해졌다. 네.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이 이제 당뇨병 학회에서 새로운 이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메시 치료제라고 이제 있죠. 이제 그게 실제로 나온 치료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약간 성능이 좀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뛰어드는데 그게 한 뭐 20조에서 최대 50조 이상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뭐 D&D 파마텍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회사들 올릭스 같은 회사들이 메시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일부는 뭐 기술 수출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당뇨병 학회 관련돼서 여전히 좀 참여하는 기업들은 주목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한번 훑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느 쪽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바이오 관련돼서 마저 말씀을 좀 드려서 하나 종목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들 아는 종목인데 제가 이제 제목은 바이오 USA에서 이제 뭐 ADA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메시 치료제 임상 이상의 성공을 거둔 D&D 파마텍이 이제 급등을 했죠. 예, 뭐 상한가도 가고 어제도 오르고 시가총액이 이제 한 1조 4천억 가까이 됐는데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기술의 가치를 대략 평가해서 보수적으로 얘기한 분이 2조 정도의 가치는 있다. 나머지 파이프라인까지 다 하면 이제 메시 치료제만 이것만 가지고도 한 9천억에서 한 1조 가치는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전히 한 20만 원까지의 상승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네.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ADA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관심이 조금 더 증가할 겁니다. 이번에 학회가 끝나고 나면. 학회 그런데 중에도 대표님, 그렇고. 이 최근에 메시 치료제가 이 당뇨병 학회라던가 비만 치료제에서 좀 핫하잖아요. 기존의 다른 부분이랑 어떤 게 달라서 이게 블록버스터급 약품이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걸까요? 이제 우리가 비만하면 많이 먹어서 걸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간에 이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으면 이제 지방간 특히 이제 많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지방간도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 뭐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데 술 안 드시는 분들 중에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 이 대사 이상 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환자군이죠. 그러면 그게 부작용으로 나오는 게 비만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비만 치료제랑 같이 얽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사 이상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원래 있었던 GLP-1 관련된 그 비만 치료제 약의 성분이죠, 주성분. 그 GLP-1 계열의 일부 효소를 증폭시켜서 대사 이상 증후군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GLP-1과 비슷한 물질을 또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이게 그래서 메시 치료제가 왜 비만 치료제랑 같이 연결돼 있지? 네.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신진대사의 부작용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뇨의 또 부작용은 그러니까 또 비만의 부작용은 또 당뇨죠.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얽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메시 치료제 하는 회사들이 보면 대부분 비만 치료제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호재가 미국에서 65세 이상 비만 환자들한테 의료보험을 적용해 줘야 된다. 비만 치료제를 사 먹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단받으면 또 비만이 심해서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보면 당뇨 걸릴 확률도 높고. 그쵸. 그러면 당뇨가 걸리면 약을 엄청나게 계속 먹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은 메디케어가 잘 안 돼 있긴 한데 만 65세 이상은 그래도 보장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공공의료보험에서 일단은 의료보험 체계에 비만 치료제를 편입시키려고 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비만이 아니라 여자분들 뭐 다이어트 하신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럼 비만이 아니고 너무 날씬한 거고요. 예, 미국 비만은 어마어마합니다. 병으로 연결될 수 있는 비만에 그렇죠. 대해서. 예, 사람 2명이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미국에. 예, 그런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된다라고 하면 더 폭발적으로 수요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관심주로 보는 거는 최근에 좀 쉬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인벤티지 랩인데 예, 어제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마토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인벤티지 랩은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보시면 이게 어제 차트를 좀 지우고 보시면 이렇게 쉬고 있었죠.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종목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지난번에 한번 움직였다가 수렴하고 이제 다시 어제 상승하려고 어제 최고가 한 9%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6.9%로 마감을 했는데 다시 스타트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인벤티지랩의 장점은 뭐냐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장기 지속형 플랫폼, 이제 우리가 그 펩트론이 갖고 있는 플랫폼이죠. 네. 비만 치료제 한 번 놓으면 뭐 한 달 이렇게 계속 쓸 수 있는, 갈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맞으면 되는 뭐 이런 거죠. 그것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구용 플랫폼도 갖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진심이죠. 그래서 인벤티지랩 여전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지금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그러면 인벤티지랩 되게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 계세요. 제가 이제 시가총액 4,900억 됐습니다. 4,900억, 5,000억이 조금 안 됐는데 어제 올라서 요즘에 잘 나가는 바이오 기업들은 5,000억이면 매우 저렴하다. 네. 한 건만 터지면 그냥 1조는 돌파하거든요. D&D 파마틱도 1조 3천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조 4천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인벤티지랩도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조 클럽의 가입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재도전, 2차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서 지금 바이오학회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챙겨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인벤티지랩 다시 한번 재도약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느 쪽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뭐 반도체가 살아나니까 네. 관련된 것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얘기가 없죠.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가장 핫했던 잠깐 지나갔던 테마가 있었습니다. 소캠 관련주, 그래서 심텍, TLB 뭐 이런 종목들 이제 저랑 방송할 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막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거, 그 다음에 HBM 관련된 관련주들, 이제 삼성도 HBM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장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금 뭐 AMD도 있지만 또 브로드컴에도 지금 러브콜을 받고 다시 있죠. 브로드컴이 뭐 사실 처음에는 삼성 거 좀 썼다가 그다음에 SK 거 썼다가 SK가 물량 안 주니까 다시 삼성 거로 돌아왔는데 지금 이제 브로드컴이 아직까지는 뭐 물량을 많이 찍어내진 않지만 좀 있으면 이제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온디바이스 AI 진출한다고 하면서 그 젠슨왕 씨가 소캠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이 의미는 뭐냐면 PC에 들어가는 AI 칩도 자기들이 다 독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소캠을 납품하는 회사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지금 소캠이나 뭐 LP캠 이런 이제 저전력 그 기판이랑 이제 그 메모리 같이 붙어 있는 건데 이쪽에 대한 그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하고요. 거기에 이제 또 HBM 관련 장비주들도 지금 확산세죠. 최근에. 어제 뭐 이오테크닉스도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삼성향 장비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그래서 기존 종목보다 기존에 잘 아는 종목도 있는데, 시장에 신규 진입하면서 이제 HBM 시장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반도체 관련된 거 뭐 하고 있었는데, HBM 쪽 관련된 납품이 없다가, 이제 막 시장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캠에도 진입하는 회사들. 우리는 이제 없다 보니까 기판만 봤는데, 네. 소캠 관련돼서 뭘 하고 있나라는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갖고 온 종목은 좀 작은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펩트론이 아니라 펜트론입니다. 펜트론. 어입니다. 어이. 미음. 네, 펜트론. 시가총액 한 2천억대 중반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진 않은 회사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성장을 조금 더 보셔야 되는 회사고 이 회사가 최근에 미국의 IDM 회사에다가 뭘 납품했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IDM이 뭐냐? 종합 반도체 회사를 그냥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좀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뭐 미국의 종합 반도체 회사가 뭐가 있죠? 마이크론밖에 없죠. 지금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설계부터 이제 반도체까지 다 만드는 회사를 종합 반도체라고 회사라고 하는데 미국의 마이크론에다가 온디바이스 AI용 장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LP캠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소캠을 만드는 장비를 납품했다. 거기 검사 장비입니다. 바로 이제 펜트론은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 다들 뭐 테크윙, 뭐 DI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펜트론도 3D 검사 장비로 되게 유명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강소 기업인데
지금 최근에 마이크론에 납품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어제 올랐죠. 네, 어제 좀 급등했습니다. 그다음에 HBM 검사 장비 시장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테스트 막바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테스트 받고 있는데 SK 아니면 삼성전자겠죠. 근데 지금 또 하나가 이거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되고 나면 마이크론에도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만약에 3D 검사 장비를 납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지금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HBM 시장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 지금 자리는 충분히 한번 주목해 보셔도 되겠다. 주봉 보시면 뭐 이제 흔들다가 이제 여기 고점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상장한 지는 꽤 되는 회사인데 월봉 보면은 이제 뭔가 좀 시장에 알려진 것 같은 작년부터 조금 이 펨트론이라는 종목이 가끔 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일봉 보면 약간 지저분하죠. 윗꼬리를 계속 달고. 네. 예, 약간 침들이 많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약간 보면 수급이 확 붙지 않았을 때 나오는 모습인데 호가가 얇을 때. 이제 아마 조금 데뷔를 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제 상승을 이제 스타트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보니까 이렇게 위에 윗꼬리가 많이 달려있을 고점까지는 그럼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도 되는 건지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이 붙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예.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지난번에 한번 이제 주봉 보시면 작년 가을부터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보면 거래량이 최근에는 늘지 않으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크게 들어왔을 때가 언제냐면 작년 9월 그다음에 올해 한 2월 정도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안 나가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매집이 여기서 일단 한번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분들은 뭘 알고 샀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샀겠죠. 네. 예,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래가 한번 대규모 거래가 터지면서 이 고점 14,0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근데 이란 이스라엘 전쟁만 좀 어떻게 좀 이제 해결이 좀 돼야 되겠죠. 예. 네, 좋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펨트론 관심 종목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고점 부분까지 다시 한번 노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관심 종목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면 오늘은 이제 소재 기업으로 주목받을 이제부터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주목받을 네. 기업. 오늘 반도체를 두 개나 갖고 나왔는데 삼양 NC캠입니다. 삼양 NC캠 사실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생소하거든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삼양은 되게 오래된 회사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설탕 만들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화학 기업이고요. 화학 소재 기업이고 반도체에 보면 우리가 보통 장비 기업은 많이 나오는데 소재 기업들은 잘 안 나오죠. 네. 뭐 한솔 케미칼이 가장 대표적인 소재 기업인데 이 회사가 지금 삼양 NC캠이라는 회사가 올해 2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오. 신규 상장주죠. 네. 공모가 얼마였냐면 18,000원 였습니다. 근데 공모가를 별로 그닥 그렇게 상회하지 못하고 계속 공모가 아래에서 네. 움직이다가 최근에 공모가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삼양 NC캠이 뭐 어떤 회사냐? 포토레지스트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노광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네. 반도체를 처음 만들 때 반도체에다 한마디로 돌판이죠. 실리콘 돌판에다가 회로를 그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빗을 싸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강한 빗을 싸서 아주 미세한 회로도를 그리는데 그거 할 때 쓰는 게 이제 포토레지스트 네. 공정인데 이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화학 약품 같은 걸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좀 어렵게 써 있습니다만 ARF 이게 불화 아르곤이라고 하는 건데 예. 불화 아르곤이 있고요. 크론이 있고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광을 할 때 아주 정밀한 거는 EUV는 들어보셨죠? 네. EUV 장비. 예, 그건 5나노 이하에서는 EUV를 써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전에는 뭐 DUV라고 하죠. DUV 안에는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불화 아르곤 관련된 네. 걸로 쓰는 공정이 또 있습니다. 예. 크롬 아르곤 공정이 있고, 크롬 공정이 있고, 그래서 복잡한데.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단순하게 그리는 것들은 대충 그리는 거는 뭐 불화 공정으로 쓰고 보통 이제 DUV를 쓰는 공정이고요.
EUV는 굉장히 미세 공정으로 쓰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이쪽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개발해서 그 노광할 때 쓰는 이제 약품들이 있는데 그걸 개발해서 지금 그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상장을 또 한 건데 뭐 공장도 더 짓고 하려고 거기에 지금 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HBM에 들어가는 HBM도 그 쌓기 전에 하나하나를 다 노광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또 다시 포토레이스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도 지금 본격적으로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양산할 건데 아마 빠르면 이제 6월 안에 결과가 나올 거고 네. 뭐 7, 8월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펨트론과 비슷하게 HBM 쪽으로 들어가는 소재를 드디어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진 회사. 그래서 쉽게 한 줄로 얘기하면 EUV부터 HBM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관심 종목으로 반도체 종목을 두 종목이나 짚어주셨는데 소재단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들고 오신 이유가 뭔가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차트 보면서 목표가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조금 뭐 상장하고 초반에 이제 아는 분들끼리 치고받고 한 거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잊혀졌다. 언제부터 잊혀졌냐면 올해 3월부터 네. 한 달 만에 잊혀져서 아이 뭐 이거 볼 것도 없네 이러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HBM 관련된 얘기가 이거 분명히 이 얘기는 상장 때부터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거의 6월이 다 됐죠. 그럼 하반기가 가까우니까 HBM 쪽으로 좀 좋아지겠네 라고 지금 하면서 지금 거래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6월 9일 날 한번 올랐고 그 다음에 어제 한번 올랐는데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뭐 급하게 사시기보다는 좀 모으셔도 된다. 2만 원 초반에서 2만 원을 깼다, 뭐 올렸다 이걸 계속 반복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한 2만 4천 원까지는 금방 갈 것 같거든요. 한번 튀면. 그래서 다음 뭐 1차 상승은 2만 4천 원. 이거 돌파하고 나면 또 한번 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가 업데이트를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관심 종목으로는 삼양 NC캡까지 살펴봤습니다. HBM 소재단으로 좀 살펴주셨고요. 24,000원까지 돌파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는 인벤티지랩 살펴봤고요.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 HBM 검사 장비에 대한 진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펨트론까지 이 시간 체크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간밤에 흔들렸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 한번 체크를 기묘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